자, 이번 시간은 이제 140, 몇 페이지입니까? 8번입니다. 그러니까 149페이지입니까? 요걸 보시면 이제, 요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자료 중에서 이런 식의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실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실수자료에 실수자료. 그에 비해서 어떤 비율 자료도 있죠. 비율 자료. 또 지수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도별로 나온 자료를 우리가 시계열 분석 자료로 합니다. 시계열 분석. 그런 이제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뭐 결정적인 용어 역할은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같은 내용을 본다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죠. 다음은 이제 65년 이후로 1년간 연간 양곡 소비량에 관한 자료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 65년부터 이제 각각 5년간마다 이제 2000년도까지 그리고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조, 기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려내라는 거야. 증가분과 증가율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XY 제품 생산량과 이제 증가분과 증가율을 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 증가분과 증가율은 다르다. 그런 것을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1인당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한 곡물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5년 전, 요거 보면 이제 50% 이상 감소하지 않죠. 50%라는 것은 이제 반토막이라는 거죠. 반토막 이상 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곡물은 두 가지다. 자, 그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리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죠.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그지? 세 번 나왔지만, 아무튼 보리가,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곡물이야. 또 이런 게 있을까요? 그지? 5년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된 거. 자, 옳지 않은 걸 구하랬어요. 자,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절반 이상 감소한 거. 예, 우리가 얼뜻 보이지 않는데, 한번 여러분이 계속 찾아봅시다. 이건 증가되는 거고, 감소되는 거, 절반 이상 감소한 거. 이거 있네요. 그지? 여기. 6.3에서 3.1이니까 이것은 3.15가 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제 맞는 얘기죠. 그지? 두 가지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에 1인당 소비량이 65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증가한 곡물은 세 가지다. 그러니까 65년도와 2000년도 증가된 곡물 이런 세 가지다. 그러면 이것이 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밀은 맞죠. 밀은 맞습니다. 옥수수도 맞고, 그지? 콩도 맞고, 그 다음에 없죠. 세 가지다. 이것도 맞네요. 그지? 세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해석에 관한 거 해석. 여태까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틀리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65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1인당 소비량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곡물은 밀이다. 그러니까 밀을 본다면 65년도 이거 13.8에서 35.9까지. 그러니까 이걸 증가된 걸 본다면 약 얼마입니까? 그지? 얘가 이제 22.1이 됩니다. 야, 이만큼 증가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큰 곡물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분은 얼뜻 보더라도 이게 가장 크게 증가된 것 같아. 그런데 잘 보면 이제 옥수를 보면 이제 0.9에서 5.9까지 0.9에서 5.9는 이제 얼마? 5.0이 증가됐죠. 5.0만큼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분이 이게 훨씬 크지만 이제 증가율 따질 때는 어떻게 하죠? 얘는 22.1이 증가됐지만 분모가 13.5죠. 13.5고 얘는 분모가 0.9잖아요. 0.9.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이제 100% 이상이 되겠지만 얘는 어떻게 얘는 9에서 5, 9, 45, 500% 이상 증가된 거잖아. 그래서 참 증가율이 가장 큰 곡물은 밀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증가분이 가장 큰 건 맞죠. 아까 증가분과 증가율. 증가분이 가장 큰 건 이거지 맞지만 증가율을 따지면 그지 이것은 0.9에서 5.9까지 5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500% 이상 증가돼요. 5배 이상 증가된 거잖아.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려있다는 겁니다. 틀려있어. 뭐 틀리는 걸 구했으니까 뭐 답은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1인당 양곡 소비량 중 1인당 밀 소비량 비중은 2000년도 가장 크다. 2000년도. 그러니까 밀은 이것이 비중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153분의 35.9죠. 근데 이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얘는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났다, 이게 줄어들었다, 다시 줄어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든 추세죠. 여긴 늘어났지만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줄어든 추세인데, 얘는 전체로 이제 늘어난 추세잖아. 늘어나죠, 추세가. 그래서 얘가 가장 크잖아.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비중은 요게 2010년, 2000년도가 가장 큰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요거에 비해서 이것은 가장 크고 얘는 분모가 가장 작고 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65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1인당 사활수량은 23% 감소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지만 여수도에까지 얼만큼 감소했냐를 구하는 거야. 그것은 지금 121.8분의 여기 93.6 마이너스 12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뿐이 이것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이 그 비율을 구하면 약 23%가 나온다는 거죠. 약 23%가 나온다는 거죠. 뭐 계산하지 않지만 뭐 여기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맞아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 증가분 증가율에 관한 거 또 해소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온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자료 해석에 대한 어떤 것이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나오죠. 해소에 관한 거, 증가율, 증가분에 관한 거, 이런 거, 비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자, 이것이 이제 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보면 이제 9번입니다. 9번. 9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다음 편은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지역별 과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도시에 관한 대도시, 우리나라 대도시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대도시, 중도도시, 도시 외가 나오는데 대도시에 대한 추론 중 가장 적합한 것은 과일 A, B, C, D 어떤 과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뭐 해석과 뭐 해석에 관한 것과 해석 그리고 어떤 여기 비율 있죠. 비율 뭐 이런 것에 관한 문제네요. 비율 같은 거. 그래서 대도시에서 쌀 과일씨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 그지? 뭐 보면 이렇게 요것 중에서 요게 가장 많이 소비된다. 아 이거 틀렸죠? 틀립니다. B가 더 많이 소비되잖아. 대도시에서는 과일씨가 해서 틀렸어요. 모든 과일의 70% 이상이 대도시에서 소비된다. 모든 과일. 이게 이제 이것뿐이 이것이 이제 70%가 되냐 이런 얘기인데, 그지? 이게 70%가 될까 싶어요. 58분의 34니까, 이게 이것의 50분의 35면, 50분의 35면 이것이 70%인데, 이것은 58분의 34니까, 그지? 이거보다 이게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지? 70% 이상이다. 이게 틀린 것 같아. 과일 A가 틀린 것 같아, 벌써. 나머지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요 과일 D도 틀렸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이것도 틀렸을 것 같네. 그지? 많이 틀렸네. 그리고 모든 과일이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이건 맞네. 그지? 34. 이거 말이에요. 그지? 이거 걔는 말고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34, 여기 274, 272, 31 맞죠? 이건 맞습니다. 이건 쉽잖아요. 그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아요? 단위가 톤인 걸 갖고 우리가 이제 4번, 5번이 맞는 걸 확인하는 건데, 뭐 이것은 뭐 다 틀렸겠죠. 맞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비교적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봅시다. 자, 다음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9번, 10번 문제가 있죠. 9번 봤으니까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생겼는데, 다음 보면 우리나라 2005년도 상반기 월별 투자 금액 을 나타낸 것이다. 표현 내용을 해석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총 투자액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단위는 100만 불.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더하면 그지? 이게 총 투자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풀어서 옳지 않은 걸 가려내야 됩니다. 자, 보면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05년도 상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아시아 지역의 투자액은 아시아 대학 투자액 1월부터 6월까지 이것은 북미, 중남미, 유럽 투자액 합한 것보다 많다. 이거 3개 더한 것보다 많다. 맞죠, 그지? 맞습니다. 해봤자 이건 뭐 그지? 600, 700, 800, 900, 1000 조금 넘는데 이것은 맞아요.
아시아 지역의 1, 4분기 투자액은 2, 4분기 투자액보다 많다. 1, 4분기 투자액은 이게 1월, 2월, 3월 말하는 거고 2, 4분기는 이건 그지 요거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2, 4분기 그죠? 요 세 개 더한 거보다 요거 세 개 더한 게 맞죠? 우리가 4분기 3개월로 자르잖아. 얼뜻 보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크죠. 이것도 맞습니다. 예, 북미적 1, 4분기, 북미적 1, 4분기 이거죠. 이곳의 투자액은 2, 4분기 투자액과 같다. 이건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예, 같을 리는 상당히 만무한데 실제로 계산하면 같아요. 같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묘하게 계산해 보면 더해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해 봐야 돼. 그래서 같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315가 나오는데 둘 다 교재를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건 우연이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유행이도 나와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총투자액은 북미 지역 총투자액의 3배가 넘는다. 아시아 지역 총투자액은 이거죠. 그리고 북미 지역 총투자액입니다. 이거 3배가 되면 이제 6의 3배가 되면 6, 3, 18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틀렸어요. 이것이 3배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4번이 틀려 있습니다. 틀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로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료해석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어려운 자료해석 문제가 이제 몇 가지 보일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봅시다. 다음은 이제 다음 편은 학력과 성에 관련된 월 임금, 월 평균 임금이다. 이거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해석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한번 볼까요? 1975년 대비 2000년도 1975년 대비 2000년도 대졸 이상자, 대졸 이상자의 월평균 임금률 상승률은 여기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졸자 월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낮다. 고졸자는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2배 이상 커졌는데 이건 2배 이상 안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클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6부터 여기까지가 이 비율이 6까지 이 비율보다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2배 이상인데 이건 2배 이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기억은 해보나마나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졸자보다 고졸자 임금 상승률이 더 그러니까 고졸자가 높다는 거죠. 대졸자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졸자가 낮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75년 대비 2000년도 여자 월평균 상승률은 남자 월평균 상승률보다 낮다. 지금 보면 이제 두 번째 2007년 대비 1975년 대비 2000년도 여자, 그러니까 전체 2000년도 여자죠. 여자는 25에서 954, 남자는 60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서 이 자체가 2배 이상인데 이건 2배 이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자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여자 월평균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 있습니다. 그치? 여자가 더 높죠. 25에서 954가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분은 남자가 크죠. 여기서 이걸 뺀 값은 이걸 뺀 값보다 큽니다. 상승분은 남자가 크지만 상승률은 25에서부터 증가되기 때문에 상승률은 여자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틀려 있다. 자, 다음에 디귿. 2000년도 이렇게 2000년도 경우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2000년도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월 평균 임금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다.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여기 고졸자와 대졸자 남자 이거죠. 이거와 남자 이거 요 차이. 그리고 여자 남자 여자보다 더 크다. 여자는 요거와 요거 차이죠. 요거와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보다 더 크다. 자, 그럴까요? 이제 남자의 차이를 구해보면 요것도 두고 차이를 구하면 얼마 되죠? 이제 554 정도 됩니까? 남자는 여자는 이거 구해보면 자, 한계가 제 넘네요.
512, 여자는 512가 돼, 512. 그 때문에 남자 더 커. 그러니까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월평균 임금 차는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 맞네, 그지? 이게 맞습니다. 남자는 554, 여자는 552.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야, 해석.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뭐 차를 구한 거니까 이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더 이상 우리가 해보나 마나, 여기서 이제 1, 2, 3, 4, 5에서 답이 이 보기가 두 쌍씩 이루어졌죠, 두 쌍. 그래서 벌써 두 쌍이 나기 때문에 답은 이제 기역, 디귿인, 이제 기역과 디귿인 답을 2번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틀렸다는 얘기죠. 해보나 하나 틀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떤 간단한 해석에 관한 거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야별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우리가 나이별로, 그리고 여기 분야별로 정치권, 법조계, 행정부, 교육계. 자, 이건 그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을 것 같네. 어떤 어느 나이대나 정치권이 가장 부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조계, 그 다음에 교육계, 그 다음에 행정부랑 교육계는 뭐 이제 나이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지금 이것은 비율 자료죠. 비율 자료. 비율 자료라는 것은 이제 전체 중에서 차지한 비율. 거기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비율 자료는 아까 간단히 설명이 됐죠. 전체 자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율에 관한 겁니다. 아까 본 어떤 상대 도수도 이제 비율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옳지 않은 걸 구하랬어. 옳지 않은 거. 자,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율 자료임을 염두에 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 자료냐 실수 자료냐를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이 한두 번 속아보면 그 다음부터 잘 속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정치권 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40, 50대가 가장 크다. 정치권, 요 중에서 이게 가장 크죠. 65.15. 다른 거보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법조계 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대답한 응답수는 60대 이상이 제일 많다. 그치? 법조계 60대 이게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건 맞고, 이것은 그치? 이것도 맞는 것처럼 생각돼.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틀렸어요. 왜 그랬는가는 일단 다른 걸 봅시다. 행정부 전체의 부패 정도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치? 행정부 이걸 모두 더해보면 이 정도가 이것이 가장 적다고 생각된다는 거야. 워낙 60대 이상이 적기 때문에 40, 50대보다 20, 30대가 상대적으로 법조계 40, 50대보다 20, 30대가 상대로 정치권의 부패가 정치권, 법조계 40, 50대보다 20, 30대가 이것이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된다. 법조계보다 정치권이, 그지?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요 차이가 더, 그지? 더 작다는 거죠. 차이가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뭐냐면 이제 틀린 것이 이제 이건데, 이건 왜 틀리냐면 아까 비율 자료인 걸 염두에 두라 했죠. 응답자 수가 60대가 가장 많다. 법조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면 이거 응답자 수는 알 수 없죠. 이건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대한테 100명, 얘한테 200명, 그죠? 200명. 얘한테 이제 150명을 물어봤다면 마냥 여기서 23.5%가 대답한 거랑 얘랑 200명 중에서 18.8%. 이건 모른다는 거죠. 몇 명이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물어본 인원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물어본 사람 중 23.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명 중 24명, 23명이죠. 이런 식으로. 200명 중, 그지? 200명 중, 얘 바로, 그지? 18.8%. 그러니까 몇 명한테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비율이 크다는 거지. 이건 실수자료잖아. 실수자료 자체가 크단 말은 아니라는 것이야.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틀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 자료인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실수자료이냐 물어보는 오답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우리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이제 부패가 심하다는 거야. 요것이, 얘는 이 차이가 더 작다는 거죠. 부패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어떤 14번 문제였고, 1번 문제였고, 비율 자료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 3번 문제로 가는데, 그 다음 뭐 2번 문제도 비슷한 내용인데, 다음은 그래프는 S사 생산량의
S사 생산량의 판매 비율이다. 비율 자료죠, 비율 자료. 그러니까 30%, 16%, 25%, 29%. 2005년도. 근데 2000년도 매출액은 이것은 15억 5천만 원. 얘는 얼마? 이것은 20억 4천만 원. 반도체, 세탁기, 휴대전화, TV.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세탁기 비율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비율은 TV나 반도체나 휴대전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지? 실제로 판매량은 어떨지 모릅니다. 여기 보다시피 총 매출액이 나오잖아. 매출액 대비 비율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15억 5천만에다가 이 30%를 곱하면 그때 반도체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은 비율로서는 이게 그지 뭐 이렇게 5% 클지 몰라도 실제로 매출액은 매일 얼마 클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건 비율 자료라는 겁니다. 이것과 환산이 됐을 때, 이거와 계산이 됐을 때 이제 실수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의식하고 그래서 3-1, 3-1 한번 풀어보세요. 2005년과 2010년도 반도체 매출액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30%니까 이것에 15억 5천만 원 곱하기 0.3 플러스 요거 20억 4천만 원 곱하기 0.35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덕 몇천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약 이제 1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2005년도 대비 2010년도 매출액 변화율의 가장 큰 품목과 변화율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원래는 지금 이제 매출액 변화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커졌고 아까 휴대전화 작아졌네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세탁기 작아졌죠. TV 커졌죠. 근데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크게 변한 게 변화겠죠. 얘는 6대까지 11%고 얘는 5%이기 때문에 TV, 반도체보다는 TV가 더 많이 변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변했을까라는 질문에 이 TV는 여기 말했잖아. 그렇지? 15억 5천 곱하기 0.2. 0.2죠. 0.29니까 0.29. 이것이 어디까지? 이것이 20.4 곱하기 0.41까지 변한 겁니다. 이걸 계산한 다음에 각각 이것 값과 이것 값의 증가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년도 이걸 구해보니까 15.5 곱하기 0.2를 구해보니까 이것은 약 4.5가 나와. 대략 이것이 4.5가 나오고 4.5. 자, 이거 계산해보니까 20.4에 0.41을 계산해보니까 해보세요. 약 한 8.4 정도 나옵니까? 8.4. 그러니까 우린 6배까지 증가됐죠. 아까 증가율 구해야 돼. 증가율은 바로 4.5분의 이제 8.4 곱하기 4.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4.5분의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것은 3.9가 되겠죠. 이거 구해보면 약 85%. 우리가 얼뜻 보더라도 이거 53%는 아니죠. 53%는 이거 절반 2점 얼마가 돼야 되는데 3.9니까 이것은 85.8%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이렇게.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을 이어서 바로 이제 4번을 갖고 여러분이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